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고 현재 시어머니와 영끄는 곧 돌되는 아기 엄마입니다. 나이는 32살이에요. 다음 달이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1년째 되는데 요즘 코로나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불안해서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끄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은근슬쩍 돌잔치 하자며 이야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거나 사과를 먼저 했더라면 저도 당연히 어느 정도 수그러든 마음에 연락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직도 무얼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눈치세요. 어쩌면 알고도 뻔뻔하게 나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 속마음을 들려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울컥하네요. 조금 어이없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온전히 제 입장에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언니, 입덧이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2달 차인데 왜 이렇게 심해? 아가씨, 아주 심해요? 나는 입덧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만 멀미하는 정도였고. 아주 심하면 나랑 병원 가볼래요? 아니에요. 어제도 병원에서 입덧 약 받아왔어요. 약 먹으면 신기하게 괜찮아지고. 근데 너무 약 먹으면 아기한테 안 좋을까 봐요. 매제는 뭐 하는데? 아직 출장 갔다 안 온 거지? 그이 해외 출장 갔잖아. 내일 모레 입국이야. 어휴, 죽을 맛이다, 진짜. 일단 받아온 약 먹고 내가 지난번에 준 사탕도 먹어보고 상큼한 주스 같은 것도 먹어보고 그래요. 그래도 안 나아지면 나랑 내일 병원 가요. 고마워요, 언니. 어떤 애가 나오려고 이 난린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면 얘 틀린 거 하나 없네. 엄마가 지난번에 너 가졌을 때 입덧 심했다고 하는데 보통 입덧 하는 거 안 하는 거 엄마 닮는다잖아. 아니, 별걸 다 답네. 그나저나, 언니 조리원 예약은 했어요? 지난주에 하고 왔어요.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자리가 금방 찬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예약했죠. 다행이다. 나도 할까 말지 고민하다가 그냥 했거든요. 나 여기 앞에 프리미엄 산후 조리원인데, 언니는 어디예요? 저는 우아한 조리원 예약했어요. 몸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 같아서 프리미엄도 좋다는데 난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 병원에서 추천해 준 대로 했어요. 아무튼 언니, 심하면 연락할게요. 내일 저랑 병원 좀 같이 가주세요. 쉬어야 하는데 괜히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저도 운동해야 하고 초기도 지나서 적당히 움직이는 거 좋다고 했어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나도 내일 쉬는 날이니까 두 사람 다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야 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언니랑 같이 갈 테니까. 난 임신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더 있다가 아이 가질 걸 그랬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힘들어도 나중에 아이 보면 다 사라질걸? 맞아. 임신 기간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이 낳고 그런 거 다 까먹는다잖아. 난 우리 아이가 누구 닮아서 나올지 궁금해. 엄청나게 기대되는걸? 그러게요. 기대 반 설렘만이네요. 아이고, 두 여사님, 몸조리나 신경 쓰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에서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에서 영상 편집 업무를 맡고 있었죠.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득하게 연애하고 30살이 되던 해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았고 시누이는 저와 동갑이었지만 서로 격식 차린다며 존칭 썼어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생겼고
비슷한 시기에 시누이도 임신했어요. 거의 2달 차이가 났고 같은 임산부라 그런지 시누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이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저 사이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이였습니다. 결혼하면서도 저를 워낙 예쁘게 봐주셨던 터라 큰 트러블 없이 지나갔고 그 뒤로도 잘 지내오고 있었죠. 세아가 뭐 먹고 싶은 음식은 없니? 네, 저 괜찮아요. 안 그래도 너무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혜경이는 입덧이 심해서 잘 먹지도 못한다는구나. 어제도 내가 싸다 준 닭죽 겨우 먹었어. 병원에 가서 링거라도 맞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지만 너무 못 먹으면 속도 쓰리고 그럴 텐데. 그렇게 말이다. 그나저나 지난번에 갖다 준 반찬 다 먹었지? 아, 안 그래도 엄마 말하려고 했어. 반찬 많이 안 줘도 돼. 괜히 많이 하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 집 반찬 만들면서 하는 건데 괜찮다. 이럴 때 해주는 거지. 언제 해줘? 어머니, 저도 생각보다 많이 못 먹고 반찬 너무 많이 주세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내가 손이 좀 크긴 하지. 넉넉히 한다는 게 늘 많이 하네. 지난주 검진은 잘 다녀왔니? 아이는 어떻대? 주수에 맞춰서 잘 크고 있대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그것 참 다행이구나. 입덧이 안심한 거 보니 얌전한 아이가 나오려나 보다. 우리 손주 녀석은 어떻게 생겼을까? 골고루 닮아서 나올 것 같아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나저나 산후조리원 예약했고, 이제 뭘 더 해야 하니? 사야 할 건 없어? 엄마, 더 이상 안 사도 돼. 내복 같은 것만 조금 더 사고 선물 들어온 게 좀 많아서. 오, 그래? 혜경이는 아직 아무것도 안 샀대. 그래서 좀 이따가 같이 사러 가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다. 어머니, 저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러려무나. 혹시라도 사야 할 게 있으면 문자 남겨줘. 참고해서 잘 사가 볼게.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건데 엄마 고마워요. 누가 하면 어떠니? 다 내 손주들 건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에나 신경 써라. 솔직히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인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친근하게 잘 대해주셔서 시집 잘 왔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시자였는지 결혼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누이와 임신하니 저보다는 시누이를 좀 더 챙겼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도 이해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니까요. 당연하게 생각했기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출산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 집에서 몸조리하는 것과 관련해 남편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혜경이는 산후조리 엄마가 해준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장모님이랑 이야기는 해봤어? 글쎄, 엄마 아빠 다 바쁘셔서 여름이라 성수기잖아. 벌써 준비한다고 난리치셔. 아, 맞다. 그러네. 나도 그 시기에 재택근무 전환할 거긴 한데 산후도우미를 길게 쓸까? 좀 고민이야. 산후도우미도 최대 3주거든. 아, 그래? 그럼 기간 이후에도 베이비시터를 쓰든 더 연장해서 하든 하자. 장모님 일도 하셔야 하니. 정 힘들면 도움 요청하겠지만 나도 있고 이모님도 있고 하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긴 해. 일단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나저나 당신 몸은 괜찮지? 혜경이는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던데 가진 통도 있는 것 같다고 그러고.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그렇다고? 난 너무 둔한가. 우리 3주도 안 남았는데. 난 너무 아무렇지 않은데? 그래? 우리 아들이 효자인가 보다.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아버지가 당신 계좌로 500만 원 보내셨대. 혹시 확인했어? 나 알람 설정 안 해둬서 몰랐어. 갑자기 무슨 돈을 그렇게 보내셨대? 산후조리에 보태라고 보내셨나 봐. 그래서 우리가 다 해결했고, 이제 돈 들어갈 일 없다고 했지. 근데 그걸로 아기 옷이라도 더 사고, 당신 몸보신하라고 그러시더라. 아,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따가 연락드려야겠다. 그래. 오늘 나 일찍 퇴근하니까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알았어. 천천히 와. 출산이 임박해서 그런지 몸도 그렇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당시 캠핑장과 민박집을 동시에 운영하고 계셨는데 시기도 시기인지라 산후조리를 해주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계실 거고 남편도 재택근무를 한다 하니 크게 이상할 건 없었지만요. 그런데 아이가 출산 예정일을 3주 정도 앞두고 일찍 나오고 싶었는지 생각보다 빨리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진통이 왔고 놀란 마음에 병원에 가니 이미 자궁문이 열려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힘주기 운동도 하고 진통도 꾸준히 오고 자궁문도 거의 다 열렸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진행만 빠르지 나오는 속도가 더디다 보면 산모도 지치고 아이도 위험하다길래 제왕절개로 아이 낳았어요. 전신 마취를 해서 그런지 회복 속도도 더디고 여름이라 수술 부위 염증이 심해서 재수술까지 했었어요. 몸이 많이 망가져서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기간을 끝내고 조리원에 입성할 무렵 시누이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가득해졌고 시어머니는 제 산후조리를 조금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올 때까지만요. 그래도 3주 정도 차이 났기에 흔쾌히 허락했어요. 새아가 미역국은 입맛에 맞니? 사부인이 보내주신 전복이랑 미역이 좋아서 그런지 어떻게 끓여도 맛나더라.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괜히 고생시키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내 손주 내가 봐주지. 누가 봐준다니? 그나저나 너 수술 부위는 괜찮니? 재수술도 해서 많이 힘들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아물어서 괜찮아요. 확실히 여름이라 그런지 좀 습하긴 해요. 그나저나 엄마, 이제 내가 있을게요. 엄마는 혜경이한테 가보세요. 잠시만, 저녁 준비만 해놓고 가마. 새아가 너는 들어가서 누워있어. 의사가 그랬잖아. 누워만 있으라고. 그래, 여보. 어차피 모유수유도 못하고 쉬는 게 제일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서준이 볼 테니까 들어가서 쉬어. 어머니, 죄송해요. 아가씨는 몸 어떻대요? 자연분만이라 그런지 확실히 회복이 빠르더라. 모유 수유도 곧자라고. 근데 살 뺀다고 벌써 난리야. 그냥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엥? 벌써 다이어트요? 몸에 너무 무리 가는 거 아니에요? 말도 마. 아직 젊다고 난리야. 당신은 지금 운동할 생각하지도 마. 어느 정도 몸조리 끝나면 적당한 시기에 내가 운동시켜줄게. 지금은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 그래라. 아범 말 들어야 해. 괜히 이 시기에 운동했다가 골병 들고 그런다? 지금 시기에 조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산후풍이라도 들면 개고생이라고. 명심할게요, 어머니. 그래. 미역국 끓여놓고 갈 테니까 질리더라도 많이 먹어야 해. 그래야 부기도 빠지고 회복도 빨라. 이번엔 사골국으로 끓였으니까 두고 먹어. 사부인이 네 걱정 엄청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더 신경 써서 봐준다 했어. 다음 달이나 언제 시간 내서 오신다는데. 아, 정말요? 연락 안 했어서 몰랐어요. 아무튼 어머니 감사해요. 저 조금만 쉬다 나올게요.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내가 좀 이따가 깨워줄게. 그렇게 저는 가족들의 도움 아래 천천히 몸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50일 정도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저도 수술 부위에 통증도 줄어들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보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태도가 변하신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조리가 끝났다 생각되셨는지 매일 전화하셔서는 시누이 산후조리 하는 데 가서 도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조리도 어느 정도 끝냈다지만 시누이 수발을 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는 거로 이런 이야기하면 좀 치사해 보이지만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며 한우며 자연산 전복, 낙지의 기력 회복에 좋은 온갖 음식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은 건 정말 극히 일부였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누이 주려고 몰래 빼돌리신 겁니다. 기막히고도 어이없는 사실에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잘 챙겨주셔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친정엄마랑 통화하고 시어머니가 뒤에서 그런 치사한 짓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로 차별하는 거잖아요. 언니, 매번 고마워요. 내가 언니도 정신없을 것 같아서 연락 안 했는데, 그래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네? 무슨 소리예요? 뭐가 고마워요? 아니, 전복에 낙지에. 그리고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동충하초까지. 가물치에 뭐에 다 주셨잖아요. 엥? 내가요? 나 따로 보낸 적 없는데? 혜경아,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언니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가 언니가 가져가랬다고 맨날 가져오던데? 예전부터 미리 준비한다고 냉장고에 한가득해. 전 처음 듣는데요. 아가씨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나저나 몸은 좀 어때요? 저야 뭐, 자연분만이라 괜찮아요. 그나저나, 언니가 정말 보낸 거 아니에요? 난 보낸 적 없어요. 엄마가 언니 집에서 그냥 가져온 건가? 그래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건가? 뭐 어찌됐건 아가씨 몸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 새언니 말이 맞아. 엄마가 어디서 사갔나 보지 뭐. 아무튼 몸 조리자라고 다음 달에 한번 보러 갈게. 조카 얼굴은 한번 봐야지. 알았어, 오빠. 언니 미안해서 어떡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제가 하도 찝찝해서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답을 계속 피하는 거예요. 뭐가요? 아까 그 음식이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래서, 근데 엄마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사돈 어른이 보내주신 거 그냥 가져오셨대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캐물으니까. 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전복에 문어에 동충하초? 이런 것도 가져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돈 어른이 언니한테 보내주셨다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요. 그래서 물어봤죠. 지금 우리 엄마가 나 산후조리 하라고 보내주신 걸 어머니가 아가씨한테 그대로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렇죠. 전 그것도 모르고. 언니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아가씨가 죄송해할 일은 아니죠. 아가씨도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니까 몸보신해야 하는 거 맞아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따로 어머님께 연락드려 볼게요. 이건 엄마도 뭐라 할 말 없는 거예요. 나눠 가진다고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멋대로 가져온 건데. 언니는 충분히 먹은 거 맞아요? 나야 뭐, 어머님이 주시는 거 먹었죠. 아무튼 나중에 연락해 볼게요. 어머님, 아가씨가 연락이 왔던데 정말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거 그대로 아가씨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래, 내가 내 딸 좀 먹이려고 가져갔다. 그게 뭐 어때서? 너 어차피 먹었고 남은 거 가져간 건데. 아가씨 말로는 그대로 포장된 거 가져와서
어디서 사온 줄 알았다는데요? 어머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했잖니. 네 시누이 먹이려고 가져갔다고. 너 내가 조리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뭐가 불만인 거냐? 갑자기 태도가 변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너희 엄마가 너 몸보신하라고 보낸 거 내가 우리 딸이랑 좀 나눠 먹게 했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안 이꼽니? 아니,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꾸 화만 내시려는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가 저 먹으라고 보낸 건데, 저한테 말도 없이 가져가시는 건 좀 아니죠. 뭐가 아닌데 너만 애 낳았냐? 그게 아니라요. 엄마가 저 산후조리 못 해주셔서 미안한 마음 담아서 보내신 건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가져가 버리시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전 그 마음 무시당한 것 같아서 그게 기분이 나빠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한테 잘 부탁한다고까지 연락하셨다면서요. 그래 연락했었다. 그게 알아서 나눠 먹으라는 뜻 아니었나? 내가 너 미역국에 전복도 넣어주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때려 넣었는데 맛만 봤으면 됐지. 별걸 가지고 다 시비구나. 하, 좀 그렇네요. 어머니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너야말로 먹는 거로 치사하게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무슨 차별을 한 것도 아니고 너 어차피 소식하잖니. 남는 거 가져다 쓴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아, 저도 답답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나요? 계속 화만 내시더라고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 친정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시누이가 말해준 것보다 더 많이 보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음식도 보내셨고, 심지어 돈도 보내셨답니다. 당연히 친정엄마는 보내놓고 어련히 알아서 잘 먹일 텐데, 생색내는 것 같아서 따로 말씀 안 하셨다고 해요. 충분히 영양 보충을 해야 하는 시기고 몸보신을 해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보낸 양에 비해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빼돌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사온 것처럼 말이죠. 시누이 집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자기도 먹고 시누이 몸보신도 해주고 그랬나 봐요. 별거 아니지만 감정이 상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저 몸보신하라고 보내준 건데 그걸 빼앗겼으니 말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도 이 일을 알게 되셔서 저를 찾아와서는 연신 사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였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당신은 정말 몰랐어? 뭐 말이야? 엄마가 음식 빼돌린 거? 나 정말 몰랐어. 택배가 온 줄도 몰랐다니까. 그게 확실해? 우리 엄마한테 연락 자주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아니, 엄마가 낮에 택배 받고 알아서 냉장고 정리하고 나는 회사 갔다 오면 뭐가 와 있는지 모르지. 나도 혜경이한테 듣고 어이가 없더라. 그치, 당신이 생각해도 어이없지? 이거 먹는 거로 장난치신 거잖아. 그리고 나 몰랐는데. 나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던데. 어머니가 서준이 안고 계셨을 때 나보고 양동이 옮기라고 해서 옮긴 적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괘씸한 게 한둘이 아니야. 당신한테도 서운해. 재택근무하면 제대로 일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만큼 나한테 신경을 써줬어야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가 서준이 속삭에 두 겹해 놓으시고 여름인데도 아이 추우면 안 된다고 고집 부리셨잖아. 옛날 분이시니까 이해했는데 아이 태열 때문에 제발 한 겹만 하던 하지 말자 했는데 기어이 두 겹 해놔서 태열 때문에 한참 고생하던 거. 내가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그렇네. 어머니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이 죽을 죄 진 건 아니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어머니 아기 보면서
우유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선은 TV로 갔고 애가 흘리든 말든 그냥 주시더라? 내가 왜 이런 걸 말을 안 하고 있었지? 내가 미친년이었지, 진짜. 여보 심정은 당신이 제일 잘 알겠지만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내가 답답했었어. 이제 애는 내가 전적으로 볼 테니까 어머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 그래. 이야기해도 화만 내시고. 알겠어. 미안해. 얘, 너 형원이한테 나보고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천륜이라도 끊어놓을 셈이냐? 어머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지금 되게 서운하거든요. 어머니랑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쉬라고 할 때부터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가 바보였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냐? 어머니, 음식 빼돌린 거 하나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 그냥 더 큰 싸움하지 말고 어머니 앞으로 저랑 보고 살지 말아요. 내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애 낳은 게 유세라도 된다니. 내 손주 내가 본다는데. 어머니 손주이기 전에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지만 않았어도 저 이러지 않아요. 잘못은 어머니가 하셔놓고 왜 그러세요? 차라리 달라고 하시지 몰래 빼돌리는 건 무슨 신보예요? 뭐 신보? 말이 좀 심하구나. 그리고 네 동생이 애 낳았으니 남은 산후조리는 네가 해줘야지 어미야. 안 그러냐? 그건 또 무슨 소리세요? 네 시누이 말이다. 내가 네 산후조리 해줬으니 너는 시누이 해주거라. 내가 한 게 있으니 넌 뒷수발만 들어주면 돼. 누가요? 제가요? 시누이는 남편 동생이죠. 제 동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죠? 그게 그거지. 아무튼 너 애도 어느 정도 컸으니 다음 주부터 당장 와라. 애 데리고 와서 공동육아 하면 되겠네. 재료 가져갔다고 뭐라 지랄하지 말고 네가 와서 산후조리해. 진짜 말도 안 나오네요. 남편이 일 때려치우고 산후조리 해주면 되겠네. 뭐? 너 지금 내 아들 시키겠다는 거야? 어머님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저 이거 아버님한테 다 말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앞으로 저랑 보지 말고 살아요. 인연이 진짜 천륜을 끊어놔도 유분수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는 게 최선이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도 안 통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오죽하면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닌가 싶었다니까요. 아무튼 그 뒤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별다른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고 저는 시누이, 시아버님이랑 종종 연락하고 지내고 딱 그뿐이에요. 다음 달에 있을 돌잔치도 그냥 저희끼리만 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들이받아 버릴 거예요. 아직도 감정이 좋지 않고 아이 생각하면 참고 지내볼까도 하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 계시는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하네요.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